여러분, 대응 못하면 진짜 좆됩니다. 9시 반에 폭탄 투하되거든요. 이더리움, 오늘 밤 9시 반에 정말 대폭발하는 이슈가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아까 게시글 써드렸던 이 이중 지지라인 딱 이 자리였죠. 8월 고점으로 만든 채널 1.25자리와 12월 고점 이후 변곡으로 만드는 이 0.875자리, 여기 제가 나오자마자 짚어드렸었죠. 채널 이렇게 고정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조금 위험 수위가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드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위쪽 채널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려 맞고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이미 3번 트라이 들어간 상황.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두드리는 상황이 나오면 그 지지력이 약해졌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시 반 막강한 폭탄 투하 된다면 이거 뚫릴 것까진 각오하고 여기서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오후 4시에 갑자기 고래가 지지선 근처에서 물량 집어던지면서 패닉셀 나오면서 급하락이 있었죠. 거기에 오늘 올 이슈 더 막강한 놈 하나 더 찾아오고 있는데 그거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 9월 5일 이 암울했던 장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경기지수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NFP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날 하루만 딱 5% 빠지는 급락이 있었죠. 오늘은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될 지표는 이 NFP와 다르게 NFP는 간접 지표였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를 해주는 소비 수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언제? 9시 반에. 자, 여러분 간접도 5% 떨궜습니다. 직접은 얼마나 떨굴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매매해서 계좌 우상향시킬 수 있을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대비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받아먹을 수 있을지까지 전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1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이더리움 이슈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불덕 스트리트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어제 갑자기 4시에 지지선에서 고래 한 마리가 악랄하게 대규모 매물대 집어 던지면서 오더블럭 형성해주고 급락 따라 나왔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그 특징 때문에 ICT 이론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선 강하게 뚫어낸 오더블럭 이렇게 잡혀있죠. 자, ICT 이론, FVG와 오더블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오더블럭과 FVG까지 추적해내면서 그에 걸맞는 대응을 명확하게 해내야만이 제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하면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급락 나오고 정말 명확한 지지 타점, 이 지표, 이 채널 지표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고 혹여 저희 불덕 스트리트 구독자분들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는 게시물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명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 관측되고 있는데 여기 잡혀있는 이 저항 구간 하나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닿으면 사고 닿으면 팔고 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 초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 둘, 세 개째 발생하고 있죠. 이건 무너질지도 모른다 라는 위협 속에서 이 지지선의 붕괴를 상정하고 오늘의 이슈에 대비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 영상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채널 이거 어떻게 잡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채널을 그어내 볼 건데 채널을 그어내실 때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잡아놓을 채널은 중장기적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그렇기 때문에 24년 12월에 이 고점과 조금 하단의 이 급락 이전의 이 변곡점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해낸 채널을 잡아서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지지받고 있는 게 관측되고 있죠.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 채널 구성했으니까 단기 채널까지 하나 구성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점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8월 13일의 고점 자리 그리고 8월 24일의 고점 자리 그리고 그 이후 급락 발생한 이 자리까지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채널 구성되는데 딱 지금 이 자리 지지 구간 두 개 겹쳐있는 이 자리에서 지지 맞고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앞쪽으로 당겨서 단기 채널에 대한 검증을 해봐도 명확하게 힘싸움 자리 확인되고 있고 지지 저항 여부 정말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 채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또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도 지지해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의 채널을 구성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말 막강한 지표가 되죠. 저는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명확한 지표는 트레이딩의 기본입니다. 자,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차트나 레이아웃까지 저희 불독스트릿 이 링크 누르셔서 영상 나온 차트 지지저항선 복분 링크 이렇게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입장하셨을 때 이렇게 인증코드 타점을 써주시고 현우지표라고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을 갖추고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목도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길래 현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자,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슈는 근원 소매 판매와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소매 판매 지수가 보여주는 건 미국의 직접적인 경기 상황이란 것이죠. 여러분, 지난 9월 5일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그 5% 급락, 이 장대음봉 박힌 이 자리 NFP 지수 발표하면서 이만큼의 하락폭이 나왔는데 NFP라고 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간접 지표라는 거죠. 경기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하락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이슈였는데 여러분, 소매 판매입니다.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NFP 브레이킹 뉴스까지 떴죠. 기대치 75,000이었는데 실측치 22,000, 30% 수준도 못 되는 이 처참한 실측치 받아보고 나서 이더리움 5% 급락했습니다. 비단 이더리움뿐만이 아니죠. 왼쪽이 토탈 차트 전체 코인판 차트이고 오른쪽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둘 다 긴 음봉 박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둘 다 9월 5일 미증시 본장 개장하는 그 시간에 정확히 둘 다 박살나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죠. 전체 코인판의 2.65%, 나스닥도 1.5% 날려버릴 만큼 거대한 쇼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 급하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경기와 금리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판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아젠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 인하 왜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침체돼버린 경기, 박살나버린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억지로 코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가 강했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이렇게 개박살 나버리면서 쇼크가 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급락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경기는 박살이 나면 날수록 금리 인하에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월이 계속 금리 인하 반대하고 있었죠. 파월이 트럼프한테 야, 너 코인 때문에 일부러 금리 인하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왜? 명분이 없으니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명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월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안 하면 진짜 경기가 좆돼버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에 따라 시장 또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늘 발생할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측시가 정말 개박살이 나버려서 미국 경기 진짜 개판 나더라도 결국 금리 인하라는 아젠다가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FOMC 9월 18일에 쳐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금리 인하는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준이 50bp냐 아니면 25bp냐 이 차이로 인해서 50bp 콜이 떨어지는 순간 코인은 일순간에 대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현우야, 50bp, 25bp 이게 뭔 차이길래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냐.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B2라는 말이 있죠. 빚내서 투자한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큰손들이 이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기준금리 2%인데 나 5% 만들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빌려서 하겠죠. 근데 50bp 인하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1.5%가 되는데 그러면 난 3% 수익만 내도 빌려서 투자할래 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내가 지금 2억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적금에 넣자니 금리가 낮아 그럴 바에는 나 코인에 투자할래 라는 식으로 코인판에 이든 저든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자면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불러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저번 금리 인하에서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었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인판 전체 토탈 차트입니다. 25년 4월에 금리콜 한번 나왔었죠. 그 이전까진 질질 흐르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대폭발을 일으켜준 그 명분 또한 금리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정리해보면 오늘의 이슈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쇼크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금 명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결국은 코인판 전체에 대한 우상향을 불러올 수 있겠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교해드리면서 이더리움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렸었죠.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 생성 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얘기하는 채굴의 방식으로 생성이 되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는 방식, 조금 생소한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아니 현우야 스테이킹이 뭔데? 라고 하신다면, 자, 32개의 이더리움을 1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시켜서 묶어놓으면 그 보상으로 한 개의 이더리움이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이더리움이 생성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테이킹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채굴만 할 수 있다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공급량이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더리움은 구조적으로 32개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야만이 한 개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급량에 있어서 모든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에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공급량은 32분의 1, 3%를 넘지 못한다.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공급량이 3%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점점 더 줄어들 테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학 기본 논리죠. 이거 뭡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스테이킹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자나 배당금 시스템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거 지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논의된 8월부터 이더리움 우상향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저점 자리 주면서 그 저점이라고 매수하는 그런 제자리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명확해졌네요. 오늘의 이슈는 단기적인 쇼크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알트코인 대장이라는 이 두 가지 신뢰성을 기반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 금리 인하 이외에도 강력하게 견인해줄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스테이킹 설명하면서 32개의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1년 동안 예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과정을 락업이라고 해서 32개의 이더리움에 대한 유동성을 상실하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예금 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받고 싶으면 돈 묶어라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스테이킹의 과정을 통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포기를 해야 되는 유동성에 대해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호재거리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게 뭐냐? 리퀴드 스테이킹이 그것입니다. 자, 봅시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존의 스테이킹과 다르다. 그렇다면 유일한 리스크, 유일한 단점이 해결되어 버린 이런 막강한 상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지금 ETF 운영 중에 있죠. 이 ETF에도 스테이킹을 적용시키자는 논의가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행 직전에 다다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ETF 스테이킹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냐? 자, 숫자로 보시는 게 가장 간편할 거고, 기사 제목에서도 Dramatically Reshape the Market, 극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숫자를 봅시다. 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7%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뭘로? ETF 운용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킹이 들어오면 3% 추가, 이렇게 해서 포텐셜 10%. 근데 두세 배 레버리지 땡기면 기관 투자자들은 20에서 30%의 애뉴얼라이즈드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개꿀 상황인 것이죠. 20에서 30% 수익이 나는데 유일한 리스크였던 유동성 상실, 이것도 없어. 뭘로?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해결해버렸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 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반드시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킬존 지표를 켜봤을 때 뉴욕, 아시아 전부 다 매집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시아가 받았고 고래가 집어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집하는 움직임까지 드러나고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매번 ICT 이론 정말 중요하다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특히 이더리움에서. 왜? 기관들이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 외적인 정보까지 모두 다 취합을 한 다음에야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버틸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야겠다,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 덜 뜯기면서 계좌의 우상향까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시장 이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하니까 10시 4분에 들어간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9% 수익 마감 10시 8분에 바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전략도 정말 자명해졌습니다. 자, 단기 전략은 오늘 아까 올려드렸던 이더리움 하락 대비 딱 여기 닿으면 사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드렸던 대로 이 채널선 터치할 때마다 리바운드 내줄 텐데 여기서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방향, 어느 자리에서 모아갈 것인가, 이더리움 결국 우상향 한다며 현우야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짚어드렸던 대로 ICT 이론과 채널을 활용하면서 오늘 어디까지 밀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린존, 제가 잡아놓은 지지 구간들입니다. 제가 이 선 붕괴할 위험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붕괴하면서 이 회색 채널까지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 그린존까지 구성되어 있고 이 회색 채널과 겹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집 시나리오 1차 진입은 지지 구간과 회색 채널 내 반등을 관측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을 RSI 30 도달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진입가 4357에서 4400 내에서 조건이 체결되는 걸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차 진입 조건은 동일합니다. 4054에서 4167 이 구간 내에서 조건 체결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밀리고 나서 여기까지 뚫릴지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뚫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저번 NFP 마냥 5% 이상 확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 관측되었을 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저항 구간까지 8% 잡힙니다. 상단선 잡아도 7% 정도 잡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지표이기 때문에 그 충격력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에 따라서 2차 진입가는 4054에서 4167 내에서 조건 체결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시나리오 최상단의 조건 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을 정말 잘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 나 그냥 지정가 매수 걸어놨는데 어떡하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건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까다로워 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 체결될 때마다 알람 쏴드리는 시스템 개발했거든요. 트레이더들과 전문가들 매매할 때도 활용하고 있고 정말 유효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조건 일일이 따지시기 힘드시면 이런 거 활용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 지표도 아까 짚어드렸던 불덕 스트릿 소통방 무료 입장 신청, 여기서 차트의 언어 매매법 무료 수령 혹은 이 0401번으로 구독자 인증코드 타점 작성해 주시고 로켓 지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받아가셔서 오늘 정말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위기는 매번 위험과 기회의 공존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소통방 초긴장하고 대응해 드릴 건데 그런 만큼 이번 장, 특히나 이번 주 9월 16일 지금 지표 발표 9시 반에 일어날 예정이고 9월 18일 FOMC 트럼프가 8년 동안 준비해내온 빅 이슈가 지금 그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만큼 정말 난이도 높고 정말 먹을 것 많은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 코린 이분들이 혼투하다가는 계좌 박살나기 십상이겠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장 헤쳐나가면서 계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불덕 스트릿 구독자 5만 달아보고 싶은데 투자 채널의 특성상 구독자분들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실적을 챙겨드려야만이 채널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구독자와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인 상황, 저희와 함께 이번 기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불덕 스트릿 입장법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둘 건데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을 남겨주시고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지지 저항선 복구 링크 같은 거 혹은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도 저희가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까지 가능하시고 이번 주 유망코인 추천 혹은 차트의 언어 매매법 제가 영상 내에서 소개드린 매매 보조 지표인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수령 가능하시니까요. 이 링크 내에서 체크하셔서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셔도 좋고 2번으로 문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 일단 5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좋아요는 아까 누르셨을 테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내일도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장인데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수익 잘 낼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